인생의 황혼기는 어쩌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순간들로 가득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이 황혼의 계절이 그 누구보다도 쓸쓸하고 시린 바람이 부는 고독한 시기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혹은 언젠가 황혼을 맞이할 당신 자신은 과연 이 쓸쓸함이라는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물결 속에서 어째서 우리 시니어 세대의 외로움이 이토록 깊어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구체적인 파급 효과까지 다각도로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했거나 언젠가 직면하게 될 보편적인 현실일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이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희망을 찾아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했던 가족이라는 풍경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의 가족은 대개 왁자지껄한 대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도 그 시절 가족들의 북적임과 온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하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온 집안이 발 디딜 틈 없이 시끌벅적했고 함께 준비하는 음식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가던 풍경은 아마 많은 분의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은 우리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습까지도 빠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녀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향했고 자연스럽게 핵가족화가 진행되었죠. 이제는 한두 명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고 나아가 1인 가구의 증가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고 이는 곧 시니어 부모님들이 홀로 남겨지는 시간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형태의 변화를 넘어 시니어 세대에게 깊은 심리적 거리감과 물리적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몸이 아파도 마음이 울적해도 선뜻 이야기할 곳을 찾기 힘들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홀로 주방에 서서 단출한 식사를 준비하는 시니어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어깨에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깊은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가 변해가면서 우리 시니어 세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종류의 외로움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전 회차에서 가족 구조 변화가 시니어 세대에게 미묘한 거리감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거리감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위협하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로 어떻게 드리워지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외로움은 마치 보이지 않는 병균처럼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과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가슴 한편의 쓸쓸함으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병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빈자리는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과 우울감으로 채워지기 마련이죠. 홀로 아침을 맞고 단출하게 식사를 준비하며 텅 빈 식탁에 앉아 홀로 끼니를 때우는 일상이 반복될 때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황량해질까요? 혹시 어르신 댁에 방문하셨을 때 아무도 없는 거실에 텔레비전만 켜져 있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저 사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틀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말벗 하나 없어 답답하고 사소한 일상의 기쁨이나 어려움조차 나눌 리가 없다는 사실은 상상 이상의 깊은 고독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고독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흔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밤새 뒤척이고 입맛을 잃어 끼니를 거르며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건강이 흔들리면 신체의 건강도 함께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눈에 띄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혼자 병원에 가야 하고 복잡한 진료 절차 앞에서 당황하며 수많은 약을 챙겨 먹는 것조차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라고 따뜻하게 물어봐주는 한마디가 절실할 때가 바로 이때일 겁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듣기 힘든 현실이 바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신이여 외로움의 적나라한 민낯인 것이죠.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의 모습, 혹은 공원 벤치에 앉아 말없이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뒷모습은 단순히 평화로운 풍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는 누군가와 함께 소통하고 싶은 간절함, 혹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면서 이분들은 점점 더 세상과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고, 이는 다시 무기력감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악순환을 만듭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아프게 하죠. 실제로 외로움이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여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인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외로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우리 시니어 세대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이제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혼자라는 감정은 고통을 증폭시키고 작은 불편함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건강 이상 신호가 와도 병원을 찾기 주저하거나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파급 효과는 비단 개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과 신체 질환 증가는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고 사회적 돌봄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시키죠. 눈에 보이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력 저하와 같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시니어 외로움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고 깊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힘내세요 라는 공허한 말보다는 그들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의 그림자는 비단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드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급변하면서 시니어 세대에게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죠. 바로 사회적 단절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일상이 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키오스크 주문 방식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치 암호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은행 업무 하나를 처리하려 해도,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으려 해도 디지털 기기 앞에서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스스로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정을 나누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지역사회 공동체는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왕래가 줄어들고 오래된 동네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소통의 공간마저 사라지고 있죠.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시설이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시니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활기 넘치던 골목길 풍경은 사라지고 각자의 집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들이 늘어나는 현실은 우리에게 씁쓸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분들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을까요? 여기에 더해 세대 간의 소통 부재는 시니어들의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로, 시니어 세대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소통하며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각자의 공간에 머무르며 무관심 속에서 단절이 더욱 깊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런 사회 시스템과 인식의 사각지대가 결국 시니어들을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외로움의 그림자에 우리 시니어 세대를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높다고 해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다행히도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다시 연결의 길을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시니어들의 모습은 젊은이 못지않게 열정적이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에 기여하며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존감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대학 같은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요리, 외국어, 건강체조 등 다채로운 수업을 통해 시니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작은 모임들이 외로움을 밀어내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죠. 더 나아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젝트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시니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거나 시니어들이 젊은 세대에게 전통 문화를 전수하는 등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교환하는 활동들이죠. 이런 만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역시 이분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공유 주거 형태처럼 여러 시니어가 함께 모여 생활하며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곳도 생겨나고 있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모습은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은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우리 시니어 세대가 다시 한번 삶의 활기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코 개인의 몫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현대 사회가 함께 마주해야 할 공동의 숙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과거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 우리에게는 공동체라는 더욱 넓고 튼튼한 새로운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 나갈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고 지지해주는 큰 품을 마련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가장 값지고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진심 어린 소통과 깊은 이해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시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젊은 세대에 넘치는 활력이 한데 모여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며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찬란하게 변모할 수 있겠죠.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들이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새로운 변신, 이웃과 함께하는 소규모 모임, 그리고 세대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바로 그 예시들이죠.
이처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움직임들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동시에 시니어 세대의 외로움을 덜어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외로움에 지쳐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삶에 다시금 희망과 온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불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외로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굳건한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더 밝고 건강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본 이야기는 단순히 시니어 세대의 외로움이라는 특정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현재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와 너무나도 깊이 연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 자신도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스레 시니어가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의 모습을 꿈꾸고 계십니까? 홀로 남겨져 쓸쓸함과 싸우는 고독한 노년일까요? 아니면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속의 활기찬 노년일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혈연을 넘어선 공동체의 가치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볼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자 언젠가는 세월의 깊이를 간직한 시니어가 될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꿈꾸는 따뜻하고 활기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용기가 마음속에 있다면 지금 바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주변을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애정 어린 눈빛으로 깊이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잊고 지냈던 이웃과의 인사, 어르신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연결의 길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우러지는 세대 통합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시니어 세대의 외로움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